때는 2014년 제가 2등병 때입니다. 저는 파주에서 군생활을 했고 GOP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했죠. 지금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없어진 소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히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곳은 임진강 근처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되고 독립소초였기 때문에 싸지방도 PX도 없고 면회 외출 외박도 금지였고. 왜? 너무 오래되고 깊이 있어서 유일한 오락거리는 간부들의 핸드폰과 TV뿐이었습니다. 저희는 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들 긴장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부대원들 중 여자친구가 있는 부대원들은 더나도 잘 안되고 호우주의보가 내리면은 소초에 간단한 짐만 챙겨서 대대로 철수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힘든 곳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초장이 생각해낸 게 여자친구들을 단톡방에다가 초대해서 병사들의 사진이나 소식을 접하게 해주는 거였죠. 당시 병사들은 소초장이 그런 생각해주는 것에 너무 감사해하며 나름 재미있는 소초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은 너무 갑갑하니 가끔 간부들의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웹툰 등을 봤죠. 이때는 핸드폰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나봐요. 그러던 중 한 2등병 병사가 소초장의 폰을 빌려서 여자친구의 페이스북을 보던 중 클럽에 가서 어떤 남자와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을 본 겁니다. 그 친구가 좀 개방된 성격이어서 아유 얘 또 클럽 갔네,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나 보네 라고 의심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들 모여있는 카톡방에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려는 순간 그 병사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카톡 소초장의 프로필 사진이 여자친구와 같은 클럽에서 누군가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을 봐버린 거죠. 설마 하고 그 두 사진을 이어보았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뭔 소리야? 카톡 소초장의 프로필 사진이 여자친구와 같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그러면 소초장 친구들하고 여자친구 친구들하고 논 거야?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 병사는 그 순간 분노하여 소초장에게 이 사진 뭐냐며 따졌습니다. 소초장은 어버버하며 말을 못했고 그 병사는 바로 대대장에게 직통으로 전화하여 사건을 설명했죠. 대대장님! 소초장 이 개새끼가 제 여자친구랑 같이 놀아날 것 같습니다. 이 개새끼가 여자친구 카톡방에다가 이게 해가지고 제 사진을 보여준다고 꼬셔가지고 클럽 가고 이 개씨부랄 새끼가 이 불알 잘라주십시오! 그날 부대는 매우 우죽충한 분위기였고 대대장은 전화를 받고 1시간 만에 부대로 와서 여태 씨발놈이 우리 2등병 건드렸냐 이러면서 처음으로 장교가 얼차려를 받는 건 맞습니다. 소초장은 바로 지위가 해지되었고 대대 본부로 끌려갔으며 새로운 소초장이 오게 되었죠. 사건이 있은 후 시간이 흘러서 저는 GOP에 잔류하였고 2달에 한 번 휴가가 나오는 게 너무 좋아서 잔류했습니다. 저녁 때까지 90일에 가까운 휴가를 받았죠. 와, GOP가 외롭고 되게 격오지기는 한데 휴가는 빵빵하게 채워주나 보다. 와, 진짜 많이 나왔네. 상병이 되어서야 휴가를 쓰기 위해 일반 부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페바가 일반 부대래요. 페바에 내려올 때는 일반 부대로 가기 때문에 원래 동기들과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짐을 싸고 출발하고 페바에 도착 후 짐을 내리고 있는데 익숙한 모습에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자친구를 빼앗긴 동기였죠. 야, 너 여기 왜 있어? 너 2대대잖아. 아, 나 징계받았다.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구임이 찔러서 폭언 욕설로 제가 가게 된 부대로 튕겨나오게 된 거죠.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에 동기가 너무 반가웠고 동기도 저에게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폭언 욕설 했으면 걔 인성 쓰레기 아니야? 저희 연대는 3개의 대대 중에 2개의 대대가 GOP의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1개의 대대는 나머지 2개의 대대의 훈련에 거의 몰빵하는 시스템이어서 훈련이 굉장히 많았죠. 한 달에 8개, 일주일에 2개의 훈련을 약 3개월 동안. 야, 이거 무슨 뭐 훈련하는, 야, 뭐 전투 기계 만드네 여기. 일주일에 2개의 훈련을 하고 한 달에 8개의 훈련을 해? 시간이 금방 흘러서 상꺽이 되었습니다. 제가 쓰던 생활관은 동기생활관이었기에 밤마다 항상 새로 만난 동기들과 얘기하면서 친해지고 항상 훈련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실현당한 동기와 새로 만난 동기 둘이 외박을 갔다 온다고. 실현당한 동기와 새로 만난 동기 둘이서 새로 만난 동기는 별명이 엄지라 해서 딱 엄지손가락처럼 생겼었죠. 뭐, 엄지손가락처럼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거야? 2대2 미팅? 데이트?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바로 사건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외박을 갔다 온 후 부대는 어느 때와 같이 훈련으로 시간이 훅훅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약 한 달 뒤 저희 생활관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튕겨온 입장이라 동기들과 친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모를 벽이 있어서 소식을 좀 늦게 접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소식을 접했을 때는 실현당했던 동기가 휴가를 나갈 때였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동기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땡땡아, 너 땡땡이랑 전에 같은 부대였지? 왜? 너 걔랑 엄지랑 같이 외박 나갔던 거 알지? 걔가 엄지랑 썸 타다 애 뺏었대. 뭐? 누가 누굴 뺏어? 사건을 발단은 이랬습니다. 엄지라는 친구가 썸 타던 여자가 그 실현을 당했던 동기와 눈이 맞은 겁니다.
그 썸 타던 여자분이 실현당했던 동기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동기도 밀어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좋아하던 사람이나 그런 건 누군가 정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본인도 소대장한테 여자친구 뺏겨가지고 그랬으면서 이걸 본인이 똑같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동기에게 그러는 거 아니지 않나? 뭐 후임한테 하거나 선임한테 하는 건 돼? 저는 며칠간 고민 후 그 동기가 휴가를 복귀하기 3일 전에 저녁에 동기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엄지야 나 할 말 있어. 개소리 말고 잠이나 자라. 땡땡에 관한 얘기야. 아마 동기의 이름인가봐요. 뭔데? 걔가 너랑 썸 타던 여자애 뺏었다며. 이거 내가 걔랑 전에 부대에 있어도 있었던 일인데 걔도 여자친구 소대장한테 뺏겼어. 저는 전 부대에 있던 얘기들을 애들에게 해주었죠. 알고 보니 동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다들 엄청 화를 냈습니다. 야 진짜야? 와 이거 개새끼네. 이거 말이 되냐? 와 지도 그렇게 당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아니고 동기한테 좋아하는 밴드 이거 말이 돼? 야 씨발 그거 하나 구라 없이 진짜야 그거지? 맞지? 응 나도 며칠 곰곰하게 생각해봤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말할게. 글쓴이 이거 꼰지름쟁이네. 당시 동기들이 분노하였고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득 볼 것이 없는 걸 아는 동기들은 저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동기 카톡방도 새로 파고 군대에서 소문은 빛보다 빠르다는 말이 사실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대의 거의 모든 상병 이상급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일병들도 거의 알게 되어서 실현했던 동기들을 다들 멀리하게 되었죠. 동기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동기를 멀리하게 되었고 말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꼭 대놓고 왕따를 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멀리하게 되었죠. 물론 그 동기는 전역을 하고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담으로 동기들과 모여서 술을 먹을 때 엄지라는 친구가 오면 입장곡으로 잘못된 만남을 불러주곤 합니다. 난 너를 믿어했던 것만큼 내 친구를 믿었기에 어느 날 이런 일들은 좀 흔치 않죠 사실. 근데 하나는 알 수 있어요. 글쓴이가 동기들에게 이 전에 있었던 동기 즉 잘못된 만남을 했던 그 동기의 전 이야기를 하고 그 동기들에게 사실을 말해주면서 동기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얻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본인은 다른 동기들하고 벽이 있어서 잘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던 그 와중 본인의 입지가 순간적으로 레벨이 올라가면서 동기들과 같이 잘 어울리게 돼서 나중에 전역하고서도 술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게 된 계기는 바로 예전에 내 부대에서 그 고통을 보았던 동기를 팔아먹어서 얻어낸 우정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남의 사생활에 전혀 관심 없어요. 저는 제가 뭐 여자친구를 사귀던 얘가 제 여자친구를 뺐던 제가 뭐 어떻게 사귀던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전 저한테만 피해 안 오면 됩니다. 전 뭐 도의적으로 뭐 정의, 저스티스 뭐 사도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지랖 부려서 다른 사람 그 연애사나 이런 거에 절대 제가 말을 많이 할 뿐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런데 껴서 남의 연애사에 껴서 조언한다고 해봐야 좋을 게 단 1도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 알고 계세요. 절대로 남의 연애사에 가타부타 1절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입 놀리면 가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야. 아 진짜 걔 진짜 와 진짜 야 말도 안 되지 않아? 야 걔 어떻게 날 놓고서 그렇게 막 다른 친구들이랑 그렇게 놀러 다니고 와, 내가 그렇게 막 그 시간에 내가 막 그렇게 투자했는데 시간을 말 야 걔 진짜 나빴다. 야 그래 왜 뭐하러 만나냐? 와 진짜 개 나빴다. 걔 완전 사이코네. 그럼 갑자기 막 이러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지 네가. 이러면은 얘를 소주병으로 쳐야 되나 소주 잔으로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내 앞에서 이딴 얘기를 하고 있지. 저는 친구들이 제 앞에서 그렇게 연애 대소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씨발 닥치고 먹어. 그래서 그냥 술 먹어요. 아 지겨워 씨발. 여자 얘기 남자 얘기 그만해 씨발 미친 새끼들은. 그냥 술 먹어. 이 친구들인데 여자애들이든 친구인데 남자애들이든 연애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일 가차 없어. 와 안주 진짜 맛있다 빨리 먹어봐 막 이러면서 그냥 다른 데로 그냥 막 돌려버려. 소초장 시절 야외 야스 체포할 뻔한 썰. 하림이 아빠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7년간 해병대 장교 생활을 마치고 막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첫 부임지는 김포였습니다. 해병대 장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병대 장교가 첫 부임지를 전방으로 받게 되면 병과가 무엇이든 대부분 3개월을 보병 소대장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야 저는 강화도의 땡땡 보병대대의 소대장으로 첫 보직을 받았고 마침 해안 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부대여서 소초장 생활을 하게 되었죠.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각 소초는 독립된 소대장 지휘 소초가 있기도 하고
중대본부와 같이 주둔하는 소초도 있습니다. 저는 중대본부와 함께 주둔하는 소초에 배치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고 각 소초는 담당 구역을 일정 시간 간부 대원 조를 편성해서 해안선을 순찰하는 시간이었죠. 그날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렸고 제가 근무하던 지역은 시간 기상 변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출발 전 중대장님께 구역 내 모든 민간인 철수를 지시하셨고 2km쯤 걸어가던 그때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에 민트색 레이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 차량에 철수 공고를 하기 위해 다가갔고 저는 막내 대원에게 야, 차 빼라고 해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접근하던 그 막내가 중간에 멈칫하더니 저희 쪽으로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더니 저 소대님 지금 저기 지금 차에서 라이스 케이크를 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깜짝 놀란 저는 차로 접근하였고 어떤 벗은 그 둘은 제가 접근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더군요. 가끔 낚시하는 낚시꾼들을 쫓아내본 적은 있지만 저는 당황해서 중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필승! 땡땡 소대장입니다! 현재 땡땡 구역 일대 민트색 레이 차량 2명의 남녀가 성관계 중입니다. 쫓아냅니까? 뭐? 2명의 남녀 성관계 중입니다. 지시하신 대로 귀가 조치시킵니까? 지금 전화 끊고 그 새끼들 영상 찍고 쫓아내고 불응하면 체포해. 영상 없으면 너 징계야. 예! 필승! 하지만 차마 영상을 찍지 못했던 저는 순찰조 인원들과 함께 차량에 접근해서 차량에 노크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구역은 민간인 출입 금지입니다! 라고 소리쳤고 그때서야 저희를 본 여자는 비명을 지르고 남자는 얼굴에 여자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에게 다급히 손을 내지으면서 가겠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저는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차를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썰이 아니죠. 저희 순찰로는 몇 킬로미터가 되었기 때문에 순찰 종료 지점에서 항상 다른 간부가 차량의 픽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0분쯤 되었을까? 갑자기 부소초쟁이 전화가 옵니다. 필승! 선생님 아까 그 중대에 말씀하신 그 레이 땡땡이 땡땡땡땡번 차량 아닙니까? 경상도 억양. 필승! 선생님 아까 중대께서 말씀하신 그 레이 땡땡의 땡땡번 차량 아닙니까? 맞는데? 왜 그럽니까? 이 새이들 지금 여기서 또 땡치고 자빠졌네. 마! 쌍라이시키고 빠빠한데! 옆에 운전병에게 빵빵빵빵빵빵 소리가 나고 이것들 봐라. 그리고 나서 부소대장은 차에서 내렸고 또다시 군인을 목격한 그 커플들은 차를 타고 급히 도망쳤다고 합니다. 중대 본부로 복귀하고 나서 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죄로 잠시 중대장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었고 감시 중대장이 새끼 변태 새끼 아니야 이거 자꾸 뭐 촬영을 하래. 감시장비 운용병들이 저를 보며 다들 씩 하면서 웃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대원들에게 중대장이 지시하여 해당 구역 모든 감시장비가 제가 통화한 그 순간부터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지점을 돌려 줌을 땡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서워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녹화본을 돌려보니 그날 유독 추워서 저는 제 병기를 총구를 앞으로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상태였고 그 뒤로는 순찰로 제설을 위해 들고 온 빗자루에 묻은 낙엽 및 돌멩이를 털기 위한 빗자루를 바닥에 탕탕 내리치고 있는 대원들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정면에서 보니 모습이 딱 총구를 차에 겨누고 저와 몽둥이를 바닥에 탁탁 내리치며 차를 쳐다보는 4명의 무장 강도단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딱 그 군사 지역 같은 그런 느낌이 없나? 군사 지역은 딱 보면은 느낌이 오는데 쎄한데 갑자기 없던 막 철조망이 보이고 막 민가가 근처에 없고 막 공장들이 많고 막 약간 오히려 그래서 좀 외진데라 생각해서 그러고 있었나? 아니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상한 차들 졸래 많어.
우리 그 내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큰 호숫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막 재개발돼서 많이 그 좀 이렇게 깔끔해지긴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거기가 그 자동차 그 타는 드라이브 코스였어. 거기 아주 커브도 좋고 커브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속으로 이렇게 운행하면서도 옆에는 막 호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드라이브 코스였단 말이야. 운전자에게는 운전의 맛을 같이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원한 호수와 산에서 나오는 그 피톤치드의 향을 맡게 해주는 일석이조의 그런 드라이브 코스였는데 거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항상 중간에 차 한 대 정도 될 만한 그런 요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공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차가 그냥 대져 있어. 근데 차들이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거나 거기서 스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언덕백이라 저쪽은 내려오는 쪽이고 이쪽은 올라가는 쪽이면은 올라가는 쪽에 항상 그렇게 그 차가 한 대씩 대져 있는데 거기 옆에 인도가 없었거든 옛날에는. 항상 차가 그렇게 한 대씩 그 안에 사람도 있는 게 막 보여. 가끔가다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보면은 유리가 막 타이타닉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막 안에 서리가 껴있고 막 습기가 막 꽉 차 있고 뭐 차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흔들리는 거는 뭐 모르겠으나 그 한강 둔치 이런 데서 한강에 있는 그런 주차장 이런 데 간혹 가다 보면은 좀 휑한데 이런 데 덩그러니 있는 그런 차들 있는데 특히 겨울에 안에 습기가 꽉 차 있다. 빼박이에요. 왜냐?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저 물안경 같은데 설이 이렇게 안 끼게 이렇게 물안경 우리 수영할 때 이렇게 낄 때 거기에 설이 안 끼게 하려면은 침을 뱉어서 코팅을 하면 되거든요. 폐 뱉어서 살짝 이렇게 코팅하고 폐 뱉어서 살짝 코팅하고 물 한번 이렇게 묻혀서 싹 한 다음에 눈에다 이렇게 딱 끼면은 그 침에 있는 그런 물질 때문에 그 습기가 안 차요. 이 안에 수경 있는데 습기가 안 차. 그래서 수경 닦을 때 침이 왔다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은밀하게 그런 자동차에서 그런 좋은 그런 뭔가 그런 그런 땐 그 자동차 창문에다가 둘이서 침을 잔뜩 뱉으세요.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그 습기가 차는 게 안 보이니까. 좋은 게 뭐냐고요? 습기가 안 차는 거. 습기가 안 찬다는 건 달아오르지 않은 거니까.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유튜브로 군대썰을 재밌게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2004년도부터 6년도까지 강원도 고성 포병대대 무전병으로 근무했어요. 평범하게 군생활 중에 평범하지 않았던 사격장 썰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2004년 5월 자대 배치를 받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병기본 훈련주의 소총 사격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분 글 술술 읽히네. 너무 좋네. 대대 규모의 부대이기 때문에 자체 자동화 사격장은 없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보병연대의 실거리 사격장을 빌려서 사격을 하는 일정이었죠. 부대 배치 후 사격을 한 적이 없어서 0점 사격이 먼저 필요했고 사격 전날 동기 6명 그 외에 필요한 인원들을 선발해서 0점을 잡고 당일 정비 시간에 총기를 손질했습니다. 다음날 대대장님도 사격 훈련을 보기 위해서 옆 연대로 오셨고 우리는 간단한 교육과 함께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가? 실탄 사격이 있을 거라는 경보음이었지만 사실 이것은 이날의 당나라 군대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서막의 BGM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가 사격을 시작하였고 곧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기 중에 스타워즈의 요다를 닮아서 요다이병으로 불리는 친구가 한쪽 발을 들어서 기능 고장을 알렸기 때문이었어요. 멀리서 보던 중대장은 야 어제 너네들 총기 잘 닦았냐? 뭔 이등병이 기능 고장이야 라면서 궁시렁거렸고 요다이병 뒤에서 지켜보던 부사수가 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발도 쏘기 전에 기능 고장이 난 것이라 탄이 걸린 것도 아니었고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 다시 사격을 시작했죠. 그러나 요다의 총에서는 딸깍딸깍 소리만 날 뿐 총알은 한 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로에서 20발을 다 쏠 동안
요단은 사로 안에서 덜덜 떨기만 할 뿐이었죠. 요단은 탄을 반납 후 사로로 나와서 총기를 해체해보았고 왜 총이 나가지 않은지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공이 어디 갔어? 잘 못 들었습니다. 공이 어디 갔냐고! 공이가 무엇입니까? 공이란 탄의 뒤쪽을 때려서 탄 안에 있는 화약을 터뜨려주는 총의 주요 부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탄을 때려주는 부품 어디 갔냐고. 이거 긴 거. 아, 받았을 때부터 없었습니다. 장난하냐? 너 어제 0.4격했잖아. 네. 시간은 전날. 총기 손질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요단은 선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총기 손질 중에 공이를 빼서 깨끗이 씻었고 다시 껴넣는 걸 깜빡한 거죠. 2조의 사격 시작. 2조는 사격을 시작했고 전사로가 문제없이 사격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안전검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노리세 이상의 후퇴전진. 노리세 이세모 후퇴전진! 격발. 팡! 통제실에서 지켜보던 대대장님의 한숨 소리가 마이크로 전 사격장에 퍼졌고 잠시 정적이 흘렀고 행보관이 그 정적을 깼습니다. 아주 X라를 한다. 뒤에서 지켜보던 행보관은 나지막히 말을 하였죠. 제 동기 중에 목이 짧아 별명이 기린인 친구가 중간에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사격을 미처 못하고 안전검사를 하는 중에 남은 한 발이 장전되어 있던 걸 그냥 격발시켜버린 거죠. 다행히 총구는 사로를 향하고 있었고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저녁을 앞둔 중대장도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야! 아니 사격을 다 못했으면 말을 해야지. 안전검사할 때까지 쏘는 놈이 어딨어 마! 죄송합니다. 원래 사격을 못하면은 이때 다 소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등병들 왜 이래. 3조 사격 시작. 저를 포함한 3조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옆사로는 같은 분대 선임이었는데 전이 보자마자 시시콜콜한 꼬투리 잡으면서 갈구는 2달 선임 2등병이었죠. 청력에 이상이 있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혼잣말하는 그런 이상한 선임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전병으로 왔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격 전에 총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총구에 씌우는 플라스틱 마개가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라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청력이 약한 그 선임은 그 마개를 제거하지 않고 자빠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선임은 밥 먹을 때도 갈구고 자기 전에도 갈구고 근무 나가서도 갈구는 통에 아, 나 진짜 이 새끼는 진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음 한켠에서 아주 저 상태로 총을 쏘면 총이 터져서 저 사람이 다치면 군생활 편해지겠지라는 나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아무에게도 제가 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로에 들어가 탄을 받고 사격이 시작되었고 마음속으로 아주 깊은 곳에서 저의 양심이 튀어올라왔죠. 준비된 사수로부터 백사로. 사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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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도 나처럼 한 가정의 아들이고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생기면 죄책감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갓 전이 본 이등병이 사격중지를 외친 겁니다. 왜? 또 뭐야? 왜? 짜증 가득 섞인 통제관의 부름에 저기 제 옆에 있는 땡땡이병 총구마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대대장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그때 갑자기 쌍욕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아까 그 땡땡이병이 총구 마개를 빼기 위해서 개머리판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총구를 얼굴로 해놓은 상태에서 마개를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실탄이 가득 장전된 K2 소총을요. 행보관이 미친듯이 뛰어가서 총을 빼앗았고 그날 땡땡이병은 사격에서 완전 제외되었습니다. 이날 사격은 다행히 더 이상 큰 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아 참고로 안전검사 실탄이 격발되는 일은 이후에 2번 더 일어났죠. 이렇게 그날 당나라 군대 사격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선진병행이 도입되기 전이었지만 올바른 대대장님의 철학과 우린 당했지만 너희에게 돌려주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멋진 선임들 덕분에 구타나 욕설은 일체 없었습니다만 한 내무실에 60명이 생활했던 6.25가 생각나는 초구형 내무반의 점호 분위기는 정말 최악. 그리고 우리는 전역할 때까지 실거리 사격이 없었습니다. 와 뭐야 이럴 수가 있나? 이 글이 반응이 좋다면 훈련 중에 연대장실 폭발당한 썰 네? 2005년 12월에서 2006년 강원도 고성 K2 두정 실탄 200발 사라진 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콜라 사탕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사격장에서는 어느 정도 구타가 허용돼요. 약간 정신 못 차리고 헤헤 웃고 있고 그러면은 바로 주먹으로 하이바 때립니다. 그리고 말 안 듣고 말귀 잘 못 알아듣고 행동 느리고 빠릿빠릿하게 안 하고 약간 이상한 긴장된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이러면은 조인트 바로 까이고 얼차례 받고 총 못 쏴요. 그냥 그런 간부들의 감이 있어서 간부들 재량하에 병사 총을 아예 못 쏘게 아예 막아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괜히 또 이상한 마음 품고 있는 사이코 같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딱 보면은 느낌이 나거든. 약간 막 살짝 긴장해 있거나 덜덜 떨거나 아니면은 막 뭐 눈이 계속 뺑글뺑글 돌아간다든지 약간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놈들이 한둘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빨리빨리 빼버려야 돼. 그리고 그런 애들은 사격 전날이나 그런 때 분대장 그런 모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분대장 그런 일지 쓰고 그래가지고 보고할 때 있는데 그런 때 이제 행보관이나 중대장이 이제 불러서 그런 거 종합할 때 그날 사격 열애시킬 사람 추천해라 그러면은 내무실에서 좀 어둡고 조금 적응 못하고 이런 친구들은 다 열애시켜 버리죠.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총을 너무 쏘고 싶어요. 저는 예비군 훈련이 엄청 귀찮았던 사람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총 쏘러 가는 예비군만큼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에서는 총 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총을 쏘려면은 저기 뭐 정말 레저식으로 권총 사격장이나 이런 데 가서 쏴야 되는데 그 소총 쏠 때의 그 소리와 그 판매 팍 퍼지는 그 화약이 터지고 나서 코끝을 확 스치는 그 연기 냄새, 와 그게 약간 사람을 약간 각성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 약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 저는 그 냄새 정말 좋아했거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타는 냄새 난다고. 근데 나는 그 코를 쫙 때리는 그 약간 쨍한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격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군대에서도 보통 일과 시간에 정비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탄 소비해야 되는데 탄 다 소비할 사람 그거 안 할라 그래. 왜 그러냐면은 그 막 넣고서 연발로 갈기거나 아니면 그 자기 총 다 닦아야 되고 하다가 기능 고장 나면 다 닦아야 되고 계속 총 쏘고 막 총 두세 개 갈아 끼면서 계속 쏘고 이러고 그 충격이 다 몸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짬 먹고서는 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는데 탄 소비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가서 다 소비했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진짜 총 쏘는 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요 근래 유튜브 구독해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썰랑썰레 보다가 제 군생활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서 몇 자 적고 가요. 만약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빠짐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착한 우리 신라면도 농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네요. 이렇게 착한 분이 썼으니까 무조건 이분이 착한 사람이겠죠? 제 자대는 논산 육군훈련소였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자대가 육군훈련소면 조교야? 그 중에서도 본부경비대인 저는 훈련소 정문에 있는 민원실에서 업무를 하는 게 주요 업무였죠. 흔히 생각하시는 부대 출입 민간인의 신상정보 확인 및 출입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기간병이구나. 저 때만 해도 훈련소는 종교행사나 지역행사나 해서 민간인 출입자가 많았고 또 그런 일회성 출입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막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다가 이런 경우는 구할이 출입 금지죠. 주말에는 기간병 면회실도 저희가 관리해가지고 일요일에는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 서서 짜증은 완전 끝까지 차있지. 면회실 커플들 꽁냥거리면서 만져대지.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들르는 경비소대장, 본부대장 갱 때문에 마냥 편하게 못 있지. 계속 각 잡고 있어야 되지. 오늘의 할 이야기는 이런 미친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희한하게도 교회 행사를 한다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었고 면회객도 그리 많지 않은 선선한 날이었죠. 그 당시 상병 3호봉쯤이었던 저와 1병 3호봉쯤이었던 부사수는 개꿀 통제라를 외치면서 서로 노가리를 까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시쯤에 한 면회객 가족팀이 퇴영하면서 저희에게 한마디를 하며 사건이 시작됐죠. 면회객 어머님이 저희 근무자들에게 말하기를 아유 면회실에서 혈기왕성한 친구들이서 그냥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던데 아니 아무리 그거 하고 싶어도 가족들 다 있는 면회실에서 그러는 건 좀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좀 아유 참 부러워. 저는 뭔 소린가 했죠. 그래도 가족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요구사항이 있으니 한번 순찰 가서 진상을 한번 파악했습니다. 가보니 가관이더군요. 일반 카페처럼 맨바닥에 의자, 테이블 놓은 면회실 일반석과 달리 면회실 가족석은
신발 벗고 들어가서 좌식 테이블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거기 테이블을 구석으로 죄다 옮겨놓고 커플 둘이서 벽에 붙어가지고 큰 담요를 덮은 채 누워서 담요 안에서 요상한 실루엣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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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대! 수색수! 색수! 색수! 색대! 전 거기서 트리플 빡침을 느꼈습니다. 첫째, 면회 기간병이 도착했다고 민원실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쌩깐 점. 두 번째, 가족석은 가족들만 쓰는 건데 커플들이 쓴 점. 세 번째, 2등병 때 고무신이 휙 돌아간 나한테 내 앞에서 저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점. 저는 그래도 가족들 많은 면회실에서 큰 소리로 꼽주는 건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족석 마룻바닥을 놓고 하면서 작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기관병님 하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원래라면 화들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며 당황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걸 예상했지만 이 기관병은 그런 기색 하나도 없이 당당히 저를 쳐다보군요. 일병이라 저보다 낫겠거니 했지만 다른 연대 사람이니 말을 높여줬습니다. 기관병님, 여기 영내라서 이러면 안 돼요. 예, 일단 1차적으로 경고만 드리지만 또 그러고 계시면은 해당 교육연대 지통실에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면회 오시면 민원실에 오셔서 면회 도착했다고 보고해야 돼요. 지금 저 따라오셔서 인적사항 작성해주세요. 순순히 제 말을 들어주기에 이젠 괜찮겠지 하고 같이 면회실을 나왔죠. 혹시 인적사항 구라로 적을까 싶어서 컴퓨터로 확인해보니까 일단 맞게는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긴 놈들인 게 30분 정도 있다가 부사수 시켜서 순찰 보냈더니 또 그러고 있었답니다. 색수 색대. 네 번째 빡침을 느낀 저는 면회실에 가서 구두로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있다가 화장실 가는 길에 들러보니 또 그러고 있었죠. 색수 색대. 헐겠어 이 미친. 아유 씨. 보다 못해 위병소에 전화해가지고 위병조장인 제 후임 뭉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임한테 왜 개 이름을 달아줬어. 뭉치. 야, 코난에 나오는 뭉치랑 소름 돋게 똑같이 생겼어. 아, 뭉치야,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왜 그러십니까, 김장병님? 아, 그러니까 아까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아까 또 지나가다 보니까 하고 있고 순찰하던 애도 보니까 하고 있더래. 지금 4시간째야. 부럽다. 야, 나 이거 나 혼자 이야기하니까 들어쳐먹지를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위병사관 땡중사님 보내줄 수 있냐? 간부가 뭐라 하면 듣겠지.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아, 여기서 4시간은 그냥 제가 픽션으로 만들어낸 시간입니다. 깝치지 마십시오. 그러고 수화기 너머로 여러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아, 왜 나까지 찾아 이씨. 장난해 지금? 일병이 찾는다고 나한테 전달을 해. 개 어떤 미친 새끼야. 왜 자기 찾냐고 개빡쳐있는 중사 목소리. 그 목소리는 뭉치의 브리핑을 듣고는 존내 큰 웃음소리가 들리고는 일어나서 나오는 소리까지 들리고 뭉치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네, 지금 민원실로 출발하십니다. 위병사관인 땡중사. 우리랑 다른 직할대 소속이지만 본부 경비 애들을 본인 부하처럼 챙겨주는 좋은 분이셨고 그분이랑 취미활동도 겹치기에 그분 하스스톤 전설이었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위병사관님과 함께 면회실에 갔고 기관병을 배려했던 저와는 다르게 중사님은 그놈의 자존감을 한껏 밟아줬죠. 옆에 듣던 저는 엄마, 난 나중에 크면 저런 쌍스러운 욕쟁이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저 때랑은 다른 그 자식의 얼굴을 보자니 흐뭇함이 마음에 느껴졌죠. 그렇게 든든한 중사님의 지원으로 웅장한 가슴을 가진 채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17시 30분 4시간 아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1시간 정도였네요. 모든 면회를 끝마쳐야 할 시간에 당연히 이 기발럼은 올 리가 없었고 40분에 나가더랍니다. 와, 진짜 개빡쳐가지고 펜타킬 당할 뻔하다가 진짜 겨우 참았습니다. 이제 면회 끝난 면회실 청소하고 올라가면 일과 끝. 후임과 가위바위보해서 거기서 져갖고 민원실 청소를 맡게 된 저는 또 내일은 또 월요일이네. 개같네라는 생각으로 마대자루 빨고서 면회실로 들어갔죠. 마대자루 닦다가 보면 안 될 것을 봤습니다. 그놈이 쓰고 간 가족석에 남아있는 하얀 액체. 저는 설마 아니겠지. 50cm 거리까지 다가가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진짜 정액이었죠. 이 기어코 펜타키를 찍었죠. 저는 이미 이 새끼 인적사항도 다 있겠다. 어디 교육연대인지도 확인 완료했겠다. 위병소로 뛰어가서 위병소에 있던 뭉치랑 땡중사님에게 야 뭉치야! 땡중사님! 저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하고 화를 내자 저를 보고 아주 당황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교육연대 지통실로 보고해서 이 새끼를 엿되게 만들 거라는 말을 하였고 그 누구도 절 막을 수 없으셈. 저는 그대로 위병소 전화기로 교육연대 지통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신반 땡땡 당직병 땡땡땡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면회실 근무자 상병 김땡땡입니다. 해당 교육연대에 관해서 보고드릴 사항인데 혹시 당적 사령님 좀 바꿔줄 수 있습니까? 혹시 어떤 일이십니까? 이 새끼가 섹스를 했습니다. 야, 너 뭔 일인데 전화기를 1분 동안 넘게 들고 있어? 뭐야? 면회실인데 보고할 일 있다고 사령님 바꿔달랍니다. 줘봐. 사령이야. 충성! 면회실 근무자 상병 김땡땡입니다. 고생한다. 왜? 금일 해당 교육연대 면회 진행한 땡땡땡땡이 말입니다. 그 새끼 섹스했습니다. 일단 소지통실에는 보고하지 않았으나 일의 심각성을 볼 때 보고하는 게 원칙이라 소지통실에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이때 대략 10초간 정적이 흘렀는데 군생활하면서 이만큼 긴장되고 짜릿한 순간이 없더라고요. 일단 보고하지는 말고 우리 선에서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게 교육할게. 예, 알겠습니다. 야, 끊어. 중성! 그러고서 수화기를 꽝 내리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죠. 처음 전화 받았을 때 그래 사령이야 라고 하던 자상한 목소리와 이에 개배도 놀랐으며 이루어냈다라는 마음의 가슴이 웅장웅장스해졌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 모릅니다. 허나 확실한 건 그 이후로 제가 전역하는 7, 8개월 동안 그 새끼가 면회 오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면회로 만나는 여자친구가 얼마나 반갑겠냐마는 우리 착한 대한국군 장병은 여친과의 야스는 모텔방 잡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솜씨가 부족해서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신라면도 농심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부럽네. 저는 전투공병인 폭파특기로 군생활을 보냈습니다. 남들보다 더 신기한 거 하셨는데? 물론 말이 폭파병이지 자대 가면은 장관 지뢰랑 작업을 하는 그냥 그저 공병이었죠. 아무튼 저는 좀 꼬인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저희 대대는 사람이 워낙 없기도 했고 제가 지낼 때 통신병이 유독 대대에 안 와서 통신병을 보직으로 짬내리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저는 개꿀인 줄 알고 자원해서 통신병이 되어버렸죠. 문제는 한두 달 있다가 통신병이 와가지고 또 내리고 다시 작업만 하는 흔한 군인이 되었고 병장 1호병 때 분대 막내를 탈출했고 맞선임이 4명이었습니다. 와 개지옥이네. 병장 1호병 때 막내는. 이유는 제가 자대 배치받기 전에 중대에 피바람이 부는데 특히 제가 배치받을 분대에 심하게 불어서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동기 4명이 있는 대단한 분대가 되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분대 막내들을 부르길래 갔더니 신병 애들이 당황하더라고요. 분대 막내를 부르는데 2등병 뛰어오는데 분대에서 병장이 뛰어오니 진짜 개빡치다. 그리고 보직 짬통이었죠. M60 사수, 부사수, 위병조장, 통신, 분대장, 이발 등 짬통이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가진 건 아니었고요. 어찌어찌 물병장이 되었고 분대장도 내리고 드디어 분대장 막내도 벗어나고 좋은 기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그때 오대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신병이 개패급이라 못 시키고 소대에 통신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저한테 오대기가 온 거였어요. 뭔 소리야 이 개. 그렇게 제 최초이자 마지막 최악의 오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999K, 조끼, K2, 방탄을 메고 있어야 해서 안 그래도 화나고 목, 어깨, 허리 부러질 것 같고 휴가 가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장관 끝내고 오대기 해야 되니 군생활 최고로 도끼가 올라있을 때죠. 며칠 지나고 어느 날 그때 당직사령이 빡세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예전에 상황을 새벽 3시에 터트린 전적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기분이 좋았는지 12시에 상황을 터트려줘서 가볍게 갔다 오고 잠도 다 깨가지고 그냥 TV나 보고 있었죠. 애들은 졸고 소대장님이랑 저는 TV 보다가 2시에 갑자기 실제 상황이 울리면서 통신 들으면서 바로 지통실로 달려가 실탄받고 탄약고로 달렸습니다. 통신 내용은 탄약고의 거수자 출연이었습니다. 와 12시에 상황 걸렸는데 2시에 실상황이 걸렸대. 새벽이긴 하지만 탄약고엔 조명이 밝았기에 바로 보이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다고 보고를 하니 연병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연병장에 갔더니 또 없고 수송부에 있다고 하길래 달려가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새끼가 미친듯이 뛰어다녀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새끼는 아니 이 망할 패급 새끼는 바로 하사였습니다.
전적이 참 많은 놈이었죠. 작업하러 창고 가는데 창고키 잊어버려서 천사 행복아님 극대노 시켜놓고 훈련하다가 무전기 박살내고 작업은 갓 이등병보다 못하고 저 오기 전에 병사들한테 돈 빌리다가 안 갚아가지고 찔리려니까 갚고 자기 후임 하사들한테 다 짬 때리고 또 여러가지인데 뭐 제가 겪은 게 아니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망할 새끼는 술 취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발광을 떨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안 되면 쏴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달려들어서 제압을 했죠. 근데 애들이 화가 많이 났는지 좀 패더라고요. 물론 수화 쳤는데 안 들어서 제압한 거였죠. 아 참고로 소대장님이랑 사이가 매우 안 좋아서 소대장님도 잠깐 쏠까? 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포박을 하고 지통실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미친 인간은 끌려가면서도 난동을 부리고 지통실에 도착하고 화상회의와 간부들 다 불려서 오는 사고가 터져 있는데도 계속 난동. 저는 최소 고령 이상인 분들이 다 같이 샤우팅 치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헌병대에서 끌고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헌병대로 끌고 갔는데 지통실에 좀 남아있고 올라가서 잤죠. 생각보다 헌병대가 빨리 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하사가 끌려가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불쌍한 중대장님은 대대장님한테 개털리고 저희는 실제 상황인데 출동 잘했다고 휴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들은 얘기인데 그 망할 하사 새끼는 위병소 문을 들이받고 위병소의 애들을 포박하려고 할 때 도망가다가 탄약고쯤에 있을 때 저희가 출동한 거였더라고요. 뭐? 이상 이야기 끝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당직사관이랑 순찰 돌다 귀신 못 썰, 대대장님 앞에서 그랜저 한 썰, 한여름에 보강토 2명이서 30개 오비기다가 1명 쓰러진 썰, 패급 후임이 사육장에 총구로 사주 경계해서 모든 간부의 병사들 극대노 시킨 썰, 길모지에서 지뢰랑 박격포 때문에 죽을 뻔한 썰 등등등이 있네요 라고 치즈두리엔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글을 아주 빠르게 거의 텀없이 쭉쭉 이어서 잘 써주셨는데 중간중간에 대화체나 아니면 조금 상황 같은 거를 조금 풀어서 맛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조금 더 문장도 길어져서 영상 길이도 조금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보거나 듣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약간 아쉬움이 남는 글입니다. 조금 중간중간에 약간 뭐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도 마치 뭐뭐 같았는데 그 상황에서 누구누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상황을 조금 더 맛있게 재현했으면 어떻을까. 제가 성대모사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그래요. 하사들 중에 뭐 군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애들 앉아 있었어요. 중대장이건 대대장이건 뭐 작전과장이건 뭐 수송관이건 정비장교건 하나하나 다른 중대들 저희 부대에는 중대가 몇 개 있었는데 다 간부들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그냥 군인이라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 그냥 회사원 같은 느낌으로 그냥 지내고 있더라고요. 뭐 군인으로서 뭐 여러 가지의 덕목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군인으로서 가장 멋있는 덕목 중에 하나는 지덕체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력도 되고 몸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거나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을 덕으로서 대하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보다 좀 더 지혜롭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지식면에서 군대 내에서 지식면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장교를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부사관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냥 뭐 한 명의 그냥 숙련된 작업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대위 달고 있는 거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나 여기 왜 소위로 와 있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진짜 군인하고 싶어서 누가 봐도 군인인 것 같은 사람들은 출신 때문에 진급이 안 되는 상황들을 많이 봐왔고 부사관도 마찬가지고요. 빼기 뭐 아빠가 뭐 주임원사다 아빠가 뭐 어디 뭐다 막 이래가지고 또 부사관으로 들어왔는데 뭐 완전 개패급인데 그냥 뭐 일치월장 그냥 막 그냥 중사진까지 그냥 바로바로 확 달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년 하사고 참 그런 걸 보면서 평가를 인맥으로 하나 하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 좀 군인 같지 않은 군인들이 참 많아서 실망이 많았는데 여기는 군인 같지 않은 군인이 아니라 인간 같지 않은 군인이 하나 있네요. 개 무슨 패급 같은 새끼가 무슨 하사 약장 달고서 저런 놈은 이미 훈련받고 이럴 때 인성 같은 거 다 드러나서 제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오늘 풀어볼 썰은 제가 신교대 후근육 소대장을 할 때의 썰입니다. 타 부대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우리 부대는 보통 연말에 들어오는 기수를 패급 기수라고 부르는 편이에요. 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연말에 입소하는 인원들은 군대 미루다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평균 연령대도 높고 신체 정신적 문제를 겪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기수였거든요. 뭐 일반화를 시키면은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풀 썰은 아니나 다를까 연말 기수로 들어온 그런 친구였습니다. 통상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하게 되면 입소 첫째 1주차에는 가입소 기간이라 하여서 생필품을 비롯한 보급품 불출과 소대장과 조교들이 훈련병과 면담을 하며 이 친구가 군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닌지, 문제가 있다면 병원 진료 등이 필요한지, 귀가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류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지칭하려는 훈련병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주인공이네요. 주인공 A. 아니나 다를까 훈련병의 귀가 여부 판단을 위해 면담을 진행하던 어느 날 저는 A를 만났습니다. 여느 훈련병들이 그렇듯 경직되고 긴장한 모습의 A. 저는 내가 네 소대장이라고 긴장할 필요는 없어. 동네 친한 형한테 그냥 고민 상담하듯이 편안하게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되돌아온 A의 답은 가관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한국말 몰라. 굉장히 어설퍼 보이는 억양의 한국말. 저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생활지도 기록부 입소 직후부터 1주차 기간 동안 쓰게 시키는 그것을 살펴보았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공부하고 입대 전까지 일본에서 살았다 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우선 의심은 거두기로 했죠. 훈련병, 그럼 you can speak English? 라고 하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리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영어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당시 저희 중대에서 영어를 잘하는 카투사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고려대 출신의 조교를 불러와 통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몇 마디 나누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겁니다. 아니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만 사용하면서 살아왔다는 A의 회화 능력은 영어를 아예 못하는, 전혀 못하는 제가 들어도 이해할 수준의 기초 회화. 대화의 결론은 나는 언어적 문제가 있으니 군대에 있기 적합하지 않다, 집으로 돌려보내달라, 이런 거였죠. 이때 저는 쎄한 느낌을 받아서 훈련병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죠. 훈련병, 진짜 영어 할 줄 아는 거 맞아요? 저 영어를 잘한다기보단 한국말을 잘 모릅니다. 너 그러면은 대체 중국에서는 공부 어떻게 했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살았냐? 중국말, 일본말은 잘합니다. 그래요? 중국어와 일본어라. 이르를 갈며 훈련병을 우선 되돌려보내고 내일 다시 면담을 합시다 라고 진행했죠. 하지만 걱정할 건 없었습니다. 저는 온 대대를 이잡듯이 뒤져서 PX 냉동을 포상으로 걸어 우선 중국어 능력자 2명을 포섭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몸이 아프다고 하던가 할 줄 아는 언어가 없다는 개도 안 믿을 구라를 쳐?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고도 이 A는 꼭 조지고 말리라는 심정으로 상담실에 언어 능력자 조교들을 달고 들어가는 제 모습은 마치 영화의 관상에서 수양대군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복의 관상가 양반! 훈련병이 원했던 중국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기초적인 회화라도 잘하던 영어와는 달리 이 훈련병은 아무 말도 못하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 진짜 중국어를 하는 사람을 데려올 줄은 몰랐겠죠. 저도 그전까지만 해도 대대 내에 중국어 능력자가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이윽고 입도 떼지 못하던 A는 제게 일본어로 대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어라. 일본어는 제가 또 할 수 있었죠. 당시 여러 애니메이션을 섭렵해서 쌓아온 씹덕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애니를 보면서 쌓은 짬바가 있지.
일본어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건지 A의 표정은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기세였고 저는 A에게 쐐기를 박았죠. 네가 다음번에는 뭐라고 할지 몰라서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할 줄 아는 친구도 데려왔어. 물론 100% 거짓말이었습니다. A가 딴 말을 하지 않도록 선조치를 취한 거였죠. 아 참, 그리고 너 이거 엄연한 병역 기피 행동이야.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 기피는 최대 징역살이까지 할 수 있어. 2년의 시간을 아껴보려고 어설프게 그리 굴다가는 3년 동안 썩는 것도 모자라서 너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질 거야. 지금이라도 솔직히 얘기해. 병역 기피 건은 내가 덮어줄 테니까 라고 하자 A는 눈물을 콸콸 쏟아내며 사실은 자기가 정신병과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밝히기 부끄러워 언어적 문제가 있은 것으로 군대를 빼려고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또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프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이상 병원에서 진료는 보여주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대대장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국군병원에 A를 데리고 급하게 외진을 갔죠. 외진을 데려가면서도 저는 야 A야 넌 한국말도 못해, 영어도 못해, 중국말도 못해, 일본어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하는데 대체 진료는 어떻게 받으려 그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식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A에게 쉴 새 없이 쿠사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진료 결과, 진료가 끝나자 훈련병을 밖에 대기시키고 군의관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소대장님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군대 빼려고 일부러 수작 부리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돌아가는 길에도 저는 A에게 아유 우리 A는 말도 못해, 정신병도 있어, 몸도 안 좋아, 근데 집에도 못 가, 어쩌자 하고 쿠사리를 또 주며 부대에 복귀시켰고, 이 일을 중대장님께 보고하자 중대장님은 뭐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냐? 야 얘는 절대 귀가시키지마, 이참에 정신 차리게 해주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A에게 너 언어에 문제 없는 것도 알았고 머리도 이상 없고 몸도 멀쩡해. 군의관님이 다 확인해봤고 전문적인 진료 결과가 나올 거야. 앞으로 너는 무슨 훈련이 됐든 아프다고 하고 열하다 걸리면 찢어버리겠어 라고 엄포를 놓고 A는 다시는 그런 수작을 부리지 않겠다고 확답을 받았고 제 소대원으로서 약 5주 동안 신병교육대에 열심히 생활을 보내게 했죠. 지금은 A도 전역한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기억에 남는 훈련병 중 한 명입니다. 야, 이 디귿 미음아 보고 있니? 형은 잘 살아. 요즘은 연기 국어하면서 사회에서 뺑기치고 있진 않은지 걱정되네. 덕후미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래요, 군대 억지로 끌려가고 그러면은 그렇죠, 하기 싫고 막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A to Z 다 그렇죠. 병사 중에 저 이런 마음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군대 가서 아자 이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월급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장교나 하사관 지원해서 가지, 아니면 특수부대나 이런 데 가지 병사로 안 와요. 왜? 병사로 가면은 군대 재미없거든. 장교나 간부로 가야 군대 재밌거든. 자유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병사로 안 와. 병사들 중에 지금 A 본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 아니라 전부 다라는 생각을 우선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견뎌내고 있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도닥여서 그곳에서 살아남고 있고 버티고 있는지, 생활하고 있는지, 적응해가고 있는지, 자기가 그런 걸 할 줄 모르면은 그 옆에서 하고 있는 거를 보고 배울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맙시다. 오늘은 저의 군생활 초기 함께 복무했던 이병장의 불법 컬렉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병장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썼던 1에서 4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찮은 분을 위해서 간략 소개하자면 모 공군부대 작전 차량 중대에는 전설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이름하여 이병장이었죠. 그는 군생활 동안 기라성 같은 사건들을 저질렀으며 그것을 하나같이 평범한 범인이라면 만창에 몇 번씩 다녀와야 할 사건들이었지만 이병장은 그 사탄도 속여먹을 말재간과 미칠 듯한 똑똑히 잔머리로 모두 피해왔고, 그렇기에 간부들 누구도 치를 떠는 존재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4월 이병장의 전역은 2달 남았고 아직 전설의 그 사건 저지르기 2달 전이었죠. 평소 덕후였던 저는 막내 일을 하다가 치킨을 먹자는 이병장의 부름에 당장 생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사는 평일에 치킨집 이용이 불가능한데 어떤 이유인지 이병장만큼은 치킨을 생활관 앞까지 배달시켜 먹는 게 가능했죠. 어떻게? 선임들께 들은 바로는 이병장은 날 때부터 도금수저였다고 하네요. 금수저의 비비기는 아쉽고 은수저라고 하기엔 급이 좀 안 맞는 느낌의 도금수저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한 번에 치킨 5마리를 시키는 이병장을 부대 안에 있는 민간 기업인 BBQ 치킨은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일주일에 치킨을 3번씩 시켜 먹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와, 이건 못 참지. 이거는 부대 안 BBQ의 매출의 거의 절반이네. 어찌되었건 그날 메뉴는 순살 양파의 추억과 치즐링 그리고 윙봉. 밖은 한창 야간 비행 훈련 중이었고 조종사 출동차 운전병인 이병장은 분명 조종사 운송하러 가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근무 시간 중에 치킨을 시켜 먹다가 체련복 차림으로 10분 정도 조종사를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걸리면 군규대인데 이 사람 복장 불량은 전역할 때까지 한 번도 안 걸렸죠. 왜 안 걸렸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종사들이 눈이 삐지 않은 이상 체련복을 알아볼 건데 말이죠. 여튼 야간 비행이라 다른 선임들은 다 근무 나가 있고 할 일이 없는 막내와 저와 제 동기는 생활관으로 복귀하였죠. 그리고 역시나 근무 시간에 쌀지방을 하고 있던 이병장은 갑자기 치킨이 땡긴다는 이유로 저와 동기를 생활관으로 불러냈습니다. 이병장 생활관에 들어가자 덕후인 저의 눈에는 뉴타입이라는 소위 오타쿠 잡지가 그의 침상 위에 놓여있는 걸 목격했죠. TV에는 뭐 수능 특강 이런 게 틀어져 있더라고. 여담으로 이병장이 처음 작전 중대에 오던 날 이병장에게 선임들이 특별히 채널 결정권을 줬는데 그때 이병장은 EBS 수능 특강을 틀고는 웃으면서 받고 그 이후로 산거기 될 때까지 TV 채널 결정권을 압수당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을 제가 살면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아마 미친 사람의 행동에 의해 정해지는 거라면 이 사람은 미침이야. 그야말로 올바른 참된 교과서에 나올 법한 미침이 확실합니다. 본론에 돌아가서 이 뉴타입이라는 책은 단종된 지 오래인데 일본에서 직수입한 1호 버전이었죠. 이런 도서가 반입이 허용될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저기에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뿐 아니고 당시 휴대폰이 금지되어 있던 부대에 아이패드 비슷한 것으로 게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인가가 되었다는 허가 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공군 반입용으로 특수 제작한 에듀 플레이어라는 기계더라고요. MP3용으로만 쓸 수 있는 건데 떡하니 메모리 칩이 장착되어 있다고 자랑하더고 검사 통과할 때 메모리 칩을 살짝 삼켜서 목 뒤에다가 걸쳐뒀다가 정문 통과 후 대세김질해서 뱉어냈다고 합니다. 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병장은 휴대폰과 MP3도 따로 있었고 PSP도 있었죠. 요것들이 당연히 비인가 품목이었는데 이병장은 그 반입 수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조그마한 MP3 납작한 모델은 백팩의 끈, 즉 어깨에 매는 끈 중에 어깨에 닿는 부분에 칼집을 내서 그 안에 숨기고 PSP와 휴대폰은 가방이 안감과 겉감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이용해서 가방 아래쪽을 째가지고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은 후 바느질해서 하나는 가방의 등 닿는 부분에 스펀지가 있는 부분에 가방이라 칼집을 내서 스펀지를 빼고 그 안에 넣어서 바느질한 후 가방을 그대로 메고 정문을 통과. 공항에서 쓰는 금속 탐지기 같은 걸로 검사하는데 헌병들 앞에서 가방을 까디짓고 탈탈 턴 후 그대로 바닥에 툭 던져놓고 몸만 금속 탐지기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이병장이 전역할 때 원스타에게 죄다 불어버려서 헌병들의 머리가 마치 가을의 논밭의 샛노란 벼들이 농부가 콤바인으로 죄다 밀어버린 것처럼 댕강댕강 잘려나가서 영창에 모조리 효수되는 바람에 분노에 찬 정문 헌병들이 내가 전역할 때까지 유독 수송대대만 보면 누나를 까디짓고 달려들어서 몸에 비듬 하나도 싹 털어버리는 탈곡기가 된 일화는 아직도 유명하죠. 이것으로만으로도 놀라할 정도였는데 그의 관물대 안쪽에는 딱 보기에도 민망한 브로마이드, 그의 터질 듯한 더블팩에는 라이트 노벨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비인가였죠. 100권도 넘어 보였습니다. 이 라이트 노벨들은 다 군생활하면서 부대 내에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 밀반입 방법이 또 기가 막힌 게 우리 수송대는 무엇인가 택배가 도착하면 간부 앞에서 무조건 한 번씩 다 열어보게 돼 있는데 그마저도 수송대대에 들어오기 전에 군견들 검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행대대는 조종사들의 물건을 받는 것이 많아 검사를 따로 안 하는데 이병장은 조종사들의 택배의 심부름을 직접 하며 우체국 직원에게 조종사 물건 찾으러 온 사람이니까 맨날 받으러 올게요 라는 사람의 인식을 심어주었고 자신의 택배를 비행대대 앞에 보내두고 원할 때마다 책을 택배로 받았던 것이었죠. 그것뿐 아니라 이병장이 싸지방에서 여러 물건들을 쇼핑하고 나면 그 물건을 꼭 이틀 안에 이병장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피제 스피너를 본 후 피제 스피너가 발리송을 본 날에는 발리송이, 심지어 코스프레용 가짜 피까지. 이병장은 끊임없이 많은 걸 밀반입하기 시작했고 밀반입한 만큼 밀반출도 엄청 많이 했는데 BX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다음날 바로 없어진다든지
혼자 호가든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다든지 풀스로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한다든지 파크라이를 하는 등 그는 군대에 왔음에도 사회에 있는 것처럼 놀다가 전역을 했죠. 물론 이 병장은 이것도 원스타에게 죄다 꼬나불어서 우체국 병사는 마치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손 좀 놓이겠다고 다가간 등유 난로에 눈앞에서 폭발해서 머리가 날려가듯 그대로 군기교육대의 연병장 모래사장의 머리가 그냥 푹 담궈져서 한여름 땀에 땅에 묻어놓은 장독대의 김치처럼 영혼까지 숙성되면 물론이요. 비행대대 조종사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우체국 병사 앞에서 택배의 배를 쭉 갈라가지고 그 내용물들을 검수받아야 되겠으며 이 병장이랑 얽힌 사람들은 모조리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얽혀서 매운맛에 아주 그냥 절여져 버렸습니다. 지금 전역하고 벌써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병장, 만약 이걸 보고 있다면 치킨 맛있었어요. 피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맘스터치 땡큐. 다 좋아하는데 왜 마지막에 그런 것들 하나도 인수인계 안 해주고 모조리 찌르고 간 겁니까? 덕분에 당신이 나간데 치킨은 구경도 못했다 이 야 라고 사운틴클님이 올려주신 어둠의 제갈량 이병장의 군대 밀반 입사건 밀반입 밀반출 물품 컬렉션 잘 봤습니다.